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짝만 맛만 다시 보고 갈게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거. 공급가액 포함하는 게 뭐였죠? 보지 말고 느낌상. 공급가액 포함하는 게 내 기억상 남는 게 모두 다 였어요. 그냥 다 포함한다 하고 and 할부이자. 전화기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여기 다 못 외우니 이렇게 외우자. 할부이자 및 대부분. 저는 모두 다 하고 할부이자. 취득세는 빼고요. 취득세는 당연히 빼고. 취득세는 부과가 안 되니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는 가다가 파손된 거, 가다가 돌아온 거, 판매가 안 된 거, 이런 거. 당연한 거. 이거였죠. 제가 표현상. 당연한 것과 연체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연체이자와 당연한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세 번째. 세 개예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거. 모두 다 and 할부이자.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 and 연체이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공급가액에 공제하지 않는 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일단은 요거 빼면 뭐죠? 요거 빼면? 긍이죠, 맞죠? 자, 공제하지 않는 건 긍 아시겠죠? 예. 뭐, 어쨌든 간에 끝에 금으로, 금. 공제하지 않는 건 긍. 아시겠죠? 공제하지 않는 건 긍. 만약에, 판매 장려품 나오면 오답입니다. 진짜로. 판매 장려품이 잘 나와요. 그래서, 끝에 것만 기억하십니다. 긍. 이렇게. 공제하지 않는 건 긍. 그럼 세 가지 다 외웠습니다. 시험 목적상으로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하면 모두 다 and 할부이자. 할부이자가 좀 따로 나올 수 있고, 아까 취득세는 아니라 했어요. 두 번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 and 연체이자. 공제하지 않는 거는 긍.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말할 얘는 내가 판매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과세 표준에서 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과세 표준의 의미는 판매한 거를 따지는 거예요. 판매한 거를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내가 10개를 판매를 하고 직원에게 돈을 줬다 이거죠. 돈을 준다고 해서 10개에서 2개치 돈 줬다고 해서 그 2개를 빼지 않는다고요. 이해가죠? 10개 팔았으면 10개 판 거지. 거기에서 내가 어떤 수수료 줬다고 해서 내가 판매 안 한 걸로 치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판매한 걸로 치는 거죠. 그런 이유인데, 대손금은 별표만 조금 해주세요. 별표만. 요거는 세무이급 뒤에 파트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공제하지 않는 건 판매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뭐 이렇게 합니다. 하자보증금 이런 거죠.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파트에. 하자보증금은 혹시 내가 건물을 짓고 하자가 날 걸 대비해서 돈을 미리 조금 주워 놓을 수가 있죠. 혹시 내가 해외에 갈 수 있으니까 혹시 고장나면 이 돈으로 먼저 고치세요 라고 하고 하자 날 거 생각해서 돈을 좀 미리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과세 표준이 바뀌진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세 표준에서 빼지 않는다는 거죠. 공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자. 공제하지 않는 건 긍. 알겠죠? 금. 자, 다음. 일단은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부하는 게 세 가지예요.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공제하지 않는 거. 이렇게. 포함한다라는 말은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포함했다가 그대로 놔두면 공제하지 않는 것이 되고, 포함시켰다가 어떠한 사유로 빼버리면 빼버리는 거죠. 근데 이쪽은 안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요 세 개인데, 시험상 이런 흐름도 필요 없고요. 시험 목적상으로는 포함하지 않는 건 이거 외우시면 되고,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거 외우시면 되고, 뭐랬지, 금방? 포함하는 것은 이거 외우시면 되고, 이거 외우시면 되고, 이거 외우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춰져요.
근데 이해를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한 번 수업 듣고 팍 이해한다, 이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막 해보고 내가 막 느껴봐야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확 와닿지. 붕괴 100번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실무에 가서 내가 실제적으로 오렌지 사고 붕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왔죠? 과세 표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공제하지 않는 것은 긍긍긍 했잖아요. 답은 1번. 대성금, 장려금, 하자, 보증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조금만 생각하고 접근해요. 포함하지 않는다고? 당연한 거 안 포함하겠지. 그리고 연체이자.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은 판매가 안 된 거거든요.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죠. 이 말 좀 어렵죠? 이 말. 일단 넘어갈게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대. 그럼 당연히 판매한 걸로 보면 안 되지. 당연한 거에 들어가지. 1번은 크게 언급 안 했지만 오늘 내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급가액 앤드 세액을 공급대가라고 하잖아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공급가액 더하기 세액이 공급대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으로 갈 때는 나누기 뭐 한다 그랬어요? 1.1.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럼 과세표준하고 세액은 별개죠. 이해가시죠? 그럼 부가세는 당연히 아니죠. 맞죠? 포함하지 않죠.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3번 자체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그때 이야기했어요. 자기 정리 마일리지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미 부가세 계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정리 마일리지는 포함하지 않는 게 맞는데 내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물건을 했다면 그건 부가세 내야 된다고 했었죠. 제3자 마일리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외의 마일리지라도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모품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우리 물건을 사갔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 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대한항공한테 돈 받을 거니까. 당연히 부가세 내야 되는데 내 고객이 내가 만든 마일리지로 와서 했다. 그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안 한다고요. 이미 계산 다 한 거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부분. 포함되지 않는 거. 곰곰이 한번 더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곰곰이. 당연한 거 포함 안 하겠지. 당연한 거. 매출 했는데 애누리나 매출 할인 당연히 포함 안 할 거고. 정답 바로 나와버렸네. 다 포함되는 거네.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는 운송보험료 포함시키고 마일리지 결제액에 대해서 대한항공에서 보존받을 거면 포함시키는 게 맞고,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 문제가 계속 나오네. 할부 판매는 모두 다 엔드 할부 판매는 포함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포함하는 거고.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제 느낌인데 이쪽으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 맞죠?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시험에 나오면 그냥 대충 풀어야 되지 죽자 살자 풀어서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네. 야, 재화의 수입. 지금까지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공제하지 않는 거. 재화의 수입도 이렇게 대부분 포함하는 것에 다 넣으면 됩니다. 재화를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하는 물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세 가격도 들어가고 관세도 들어가고 관세가 들어가고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다 들어가고 노후천 다 들어가. 여기 다 넣어서 거기에 10% 때린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모두 다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가 그 물건의 10%가 아니라 그 물건에 붙었던 여러 가지 운송, 보험료, 개별 소비세, 교통세, 에너지, 환경세 전부 다 포함해서 거기에 10%를 때린다. 재화의 수입도 모두 다. 취득세는 계속 제외해요. 취득세는 거기에 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제목에는 나와요. 간주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진짜 아이러니한 게 어제 질문이 와서 딱 이거예요. 이게 질문이 와서 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밤 9시 50분에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줬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우리 세무 읽으면만 나온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 뭐 그렇게 뭐 안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요. 일단은 내용은 제목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했을 때 이 이야기예요. 그냥 면세 사업은 공제받지 못하는 사업이고 과세 사업은 공제받는 사업인데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한은 살 때부터 반반이라고 치면 반만 매입세 공제받고 반은 매입세 공제 못 받았는데 그럼 그 물건을 팔면 어떻게 세금 계산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나누어서 계산해야 된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책에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올렸지 실제적으로는 시험에는 언급조차 안 될 겁니다. 내용도 조금 어렵고 이거는 나중에 또 사항이 생기면 돌아와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파트.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도 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놨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 하면 감기가 길면 애취한다. 감기장취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네, 나중에 이 공부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면 그때 와서 CX만 골라서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지금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가액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세무 2급 실기할 때 살짝 맛은 봅니다. 맛보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의 수업을 듣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또 갑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간주 임대료 계산도 실기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구나. 간주 임대료가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임대료로 간주한다. 뭐를? 임대료가 뭔데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말. 우리는 임대료를 월세라고 하죠, 월세. 월세로 간주한다는 뜻이 뭐죠? 본다라는 거지. 월세로 본다. 무엇을? 보증금을.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100과 1억의 100은 다른 이야기지. 1,000만 원의 100이 무슨 말인지 알죠? 1,000만 원의 보증금이고 월세가 100이라는 뜻이고 1억의 100은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이라는 거죠. 아예 월세 나가는 거 똑같지만 보증금이 다르잖아요. 왜 우리 느낌 체감이 다르냐면 보증금을 뭘로 환산시켜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월세로 환산시켜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 1,000만 원에 100이 좋은지 1억에 10만 원이 좋은지 계산해 봐야 되지. 이해가시죠? 그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응? 그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금방 사례는 당연히 1억에 110이 낫죠. 당연히 110이 낫죠. 지금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컴퓨터로 계산이 다 돼요.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우리 세무 2급에 나와요. 그래서 실기 시간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켜서 계산하는 거. 이 말뜻만 알아도 이미 뭐 공부에 한 80% 다 한 거예요. 간주 임대료가 무슨 말인지 알아도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 계산식은 요거예요. 요거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무슨 이자율? 소리 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무슨 이자율? 내가 왜 소리 내라는지 나중에 알 거예요. 제 양반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왜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지? 그렇죠.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뭐냐면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주 목적의 중에 하나가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 신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우선적이고 그 다음 이제 소득세가 좀 후선적이야. 자기 위주가 소득세고 회사 위주가 약간 부가세 쪽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가세에서 얘가
부가세 신고서가 이만하면 요 윗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딱 윗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 이름이 지금 뭐예요? 과세표준. 제 이름의 성이 뭐죠? 다시 과세표준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 더하기 세액은 공급대가라고 했잖아요. 다시 뭐 더하기 세액이 뭐가 뭔데요? 뭐 더하기 세액을 공급대가 뭐가 뭐죠? 그렇지. 공급가액이에요. 과세표준. 자, 그림상 조금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얘 더하기 얘가 공급대가라고. 이해갑니까? 잠깐만 칠판 잠깐만 보세요. 얘 더하기 얘가 공급대가. 얘가 세액. 얘가 뭐라고요? 그렇지. 내 성이 뭐라고? 공급가액 이꼴은 과세표준. 단 매출 공급가액만. 매입 빼고 매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고요. 내 성이 뭐라고? 몇 번을 가리키고 있지? 9번.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또이가 뭐냐면 매출 공급가액 이꼴은 과세표준 이꼴은 9번 왼쪽 값이에요. 9번이 이 라인이잖아요. 맞죠? 9번의 왼쪽 값이 과세표준이고 매출 공급가액이고 그 오른쪽에 가가 뭐냐면 매출세액이에요. 우리 오늘 배웠지만 매출세액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배웠죠. 상품 매출 밑에 부가세 예수금 달리잖아요. 그 상품 매출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부가세 예수금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여기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서에 관련된 거는 부가세 예수금에 관련된 거고 상품 매출은 소득세에 관련된 거예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얘는 이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쪽인 거죠.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수료할 때 되면 이 부분이 달인이 됩니다. 달인. 뭐는 몇 번에 들어가고 뭐는 몇 번에 들어가고 달인이 됩니다. 달인 안 하고 싶어도 달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신고를 9번 하거든. 코피 펑 터지는 거예요. 작성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몇 번 터득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거 일하시는 분들은 빨리 터득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매 신고를 매 하니까. 뭐, 그래도 한 번 신고하면 200번씩 할 건데, 그러면 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거. 그 다음, 여기 매입이죠. 제목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죠. 세로 글자가. 그러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해가시죠? 얘 제목은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만 중요한 거죠. 나만. 여기가 안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가를 매출세액, 나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얘가 매출세액, 얘가 매입세액.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다라고 돼 있지.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는 가 빼기 나는 다 이렇게 외웁니다. 가 빼기 나는 다. 가는 매출세, 나는 매입세, 다는 납부세. 그 중에 9번은 과세표준.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명세서라는 게 존재를 해요. 과세표준 명세서.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되게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도 이렇게 그려놨네요. 매출세 이렇게 맞죠? 매출세액, 여기는 과세표준 이렇게 해놨네요. 자, 매출세액 계산은 과세표준에, 이게 과세표준 9번이죠, 맞죠? 과세표준에 곱하기 몇 퍼센트? 10%. 그냥 여기 나오네요, 10% 이렇게. 맞죠? 그런데 여기 0은 뭐죠? 영세율. 영세율도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더해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여기 있네, 7번. 7번이 예정신고 누락분. 거기에 대손세액가가, 여기가 대손세액가. 지금 책에는 여기 없어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책에는 매출세액 계산 이꼴은 과세표준 곱하기 10%, 영세율을 0% 더하기, 예정신고 누락분 더하기 빼기 대손세액가감. 이렇게 책에 나와 있고, 요것을 제가 그림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거니까, 한번 봤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제가 지금 노리는 수업 이거 이해가시죠? 책에 이런 것이 언급된 적이 있지. 이렇게 보시고
책에는 이렇게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일반 과세자 김세무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현재 우리 실력이 못 풀어내요. 이해가시죠? 부가세 신고를 좀 많이 해보고 나서 이 문제를 이제 덤비는 게 맞습니다. 납부세액은 뭐라고요? 10만 원. 얘가 뭐냐면 다. 납부세액이 다라고 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가.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 가액은 얘는 9번이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우리가 크게 안 따진다 했죠. 어쨌든 300만 원이고 이 중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280만 원이 사업과 관련된 거죠. 맞죠? 나는 얼마예요, 그러면? 나는. 매입 세액은 얼마예요? 지금 납부세액은 10만 원. 다가 10만 원이라고. 가 빼기 나는 다. 다가 지금 10만 원. 나는 매입세액은 요게 28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매입세액은 28만 원이지. 그럼 이렇게 되지. 얘가 10만 원. 얘가 10만 원. 얘가 매입세액이 얼마라고? 28만 원. 그러면 매출세액이 얼마길래? 38만 원이겠지. 맞죠? 그래서 내용은 30만 원에 2만 원에 28만 원. 물음표죠.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납부세액이 10만 원이래요. 10만 원. 매입세액이 280만 원이래요. 28만 원이에요. 28만 원. 여기 가액이니까 세액은 10%죠. 그러면 물음표는 얼마가 되냐면 38만 원이 되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안 풀어져요. 지금은. 나중에 되면 가가 확 뭐가 뭔지, 나가 뭔지 쫙 눈에 들어올 때 이 문제가 딱 풀어질 거예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세액공제. 요것도 우리 실기 시간에 할 건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손이? 떼인 거죠, 떼인 거. 우리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거기에 세액이 뭐냐면, 떼인다는 돈은 외상매출금을 의미를 하는 거고, 외상매출금 떼인 돈에 의해서 생긴 부가세 예수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공제. 여기 있네요. 대손 세액 가감 8번. 요거는 전산세무 2급 실기 시간에 이론과 함께 학습을 할 거예요.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요거는 나중에 또 그때 대해서 실기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거 진짜 많다, 맞죠? 혹시 지금 PPT 자료 있죠? 요건 별표.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110분의 10입니다. 110분의 10을 나누기로 치면 뭐죠? 나누기 11이 되는 거지.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가액이 되는 거고, 나누기 11 하면 세액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1을 나누면 세액이 뽑아져요. 세액. 공급 대가에 나누기 1.1 하면 가액이 뽑아지고, 이렇게 보면 되지. 여기가 공급 대가에 주사기를 이렇게 푹 꼽아가지고, 1.1 하면 가액이 나오는 거고 11 하면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라는 놈이 가액과 세액이 합쳐진 놈이잖아요. 대가, 이제 공급 대가는 합쳐진 놈이에요. 합쳐진 거에서 나누기 1.1 하면 가액이 뽑아지고 나누기 11 하면 세액이 뽑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목은 대손 가감이 아니라 대손 세액에 관련된 가감이기 때문에 얘는 나누기 11을 하는 건데, 시험에는 객관식 1번에 110분의 10, 2번에 110분의 100, 3번에 100분의 10, 4번에 100분의 1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10분의 1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손 요건에 대해서는 요거는 한번 읽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대손 세액 공제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실기 시간에 하는데, 떼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처랑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돈을 못 받았어. 야, 내한테 주기로 한 돈 언제 줄 거야? 나 너랑 이제 대화 안 할 거야. 하면서 내 돈을 떼먹은 거야. 그거는 안 돼요.
싸워서 돈 띵 이런 거 안 돼요. 띵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채무자가 뭐 한 경우? 파산, 강제 집행, 형의 집행, 이제 법이 집행하는 거죠. 사업의 폐지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가능하고, 채무자가 뭐 한 거? 죽은 거, 실종된 거, 행방불명된 거 되고, 법, 상법, 수법법, 어원법, 민법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는 말이 뭐냐면, 보통 소멸시효 완성은 3년이 지나야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데, 포기한 겁니다. 법이 포기한 것들은 대손 처리가 가능하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이 외우는 거죠. 부도 발생일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외우는 거죠.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취소됐다라는 말은 돈 못 받는다 이 뜻입니다. 아이고 야 니 돈 못 받는다 끝났다. 포기한 겁니다.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화입법이 어떤 이야기냐면 둘이 화해라. 결정 지어라. 아직 못 받는다 이거. 안 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해가시죠? 화해 인가가 나버리는 경우.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30만 원. 30만 원 별표. 부도도 6개월이고 얘도 6개월인데 부도도 6개월이고 얘도 6개월인데 얘는 30만 원이라는 소액 채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왜 별표했느냐? 지금까지 20만 원이었어. 그래요. sorry. 이제 3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30만 원. 지금까지 20만 원이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30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별표. 그리고 얘도 30만 원이 바뀌고 난 뒤에 시험에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계산까지 했고, 자, 그 다음 28페이지. 대손 확정기한 처리 방법. 10년이 지나지 않은 확정 신고까지 대손 신고를, 처리를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부도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대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깜빡한 거야. 그래 놓고 몇 년까지 지났다고? 11년째가 됐어. 이해가요? 못한다 이 말이야. 요거 바뀌었습니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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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돼요. 10년 동안 내가 돈 못 받았다는 건 못 받는다 뜻 아닌가요? 그렇죠? 10년이 지나지 않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나중에 전산세무 2급 실기 부분에 가서 되게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4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개월은 지나야 돼? 6개월은 지나야 되고 몇 년은 지나면 안 돼? 10년은 지나면 안 돼. 이렇게 외워야 돼. 6개월은 지나야 되고 10년은 지나면 안 돼. 이 2가지 숫자가 상당히 나를 괴롭혀요. 6개월은 지나야 되고 10년은 지나면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 예정 신고가 아니라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이 되면 매출자는 마이너스 매출세액으로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입장이 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요것도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도 가장 중요한 숫자는 10년. 10년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회수를 하면 그때 부가세 내면 되고 그때 내가 갚는다는 말을 이제 세법에서는 변제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변제하게 되면 그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부가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다음 사항 중 잘못된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한 날에 속한 이게 이제 10년으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10년으로 바뀐 거죠.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5년이 경과한 날에 공개된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죠. 까지 해야 한다는 게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건데 5년이라고 했으니까 뭐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확정 때만 가능하다. 맞죠? 아까 확정 때만 가능하고 공제되는 대손세액은 몇 분의 몇? 뭔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 110분의 10이 남았다. 오늘 공부 잘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 묻어가는 공부. 정답은 3번.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 회수한 대손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산한다. 돈을 회수를 하면 세액에서 가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학습할 때 얘가 또 저절로 알게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이게 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5절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3시간에 걸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